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서 자녀 교육에 대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좀 짚어갈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학 진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우리가 글로벌 인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관해서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좌가 도움이 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그렇게 가계 경제가 좋지 않은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애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가계 경제의 출혈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영어 유치원을 갈 필요가 있느냐. 좀 제 경험에 의존해서 도움되는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강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어 유치원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 우선 왜 그럼 영어 유치원을 보내느냐? 목적은 딱 하나예요. 아이들을 발음을 원어민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필요 없다는 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일 문제가 비싼 학비죠. 집에 돈이 정말 많으면 그럼 보내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 가정들은 그렇게 가정 경제가 넉넉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비싼 그 돈을 들여가지고 보낼 필요가 있느냐? 보면은 뭐 한 80만 원에서 한 200만 원까지 하거든요. 서울은 한 100여만 원. 울산은 7, 80만 원 한다 그래요. 이게 몇 년 전 데이터예요. 아마 지금 더 올랐을지 몰라요. 이걸 과연 보낼 필요가 있을까? 제가 차라리 그 돈을 모아놨다가 좋은 미국 고등학교 여기서 마치고 좋은 미국 대학에 보냈어요. 제가 이거 관련돼서는 2강이나 3강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 적게 들이고 영어 잘하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유치원 때 이렇게 학원 보내는 이 문제점을 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유치원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마치고 나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은 이때 또 이제 영어 유치원 이때 좀 실력이 늘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학원들이 전부 다 내신 위주의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해 놓은 거 아까우니까 또 별도의 또 이 회화 학원을 또 다녀야 되는 거예요. 별도의 학원 없이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영어 회화를 또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좀 놀고, 유치원 보낼 때도 놀고, 초등학교 때 보낼 때도 놀고, 뛰어놀아야 돼요. 그때는 가장 사람의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때 놀지 못하고 학원에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거 정말 바람직지 못하지요. 예. 제가 아는, 한 분이 피아노 교습 학원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애가 손톱을 그냥 물어뜯는데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톱을 그렇게 물어뜯는데요. 그리고 학원, 영어 유치원 이런 데 가기 너무 싫다,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들의 목표가 뭐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는 없어요. 오로지 좋은 대학 가는 거 하나. 교육 목표가 없이 열심히 애를 학원에 보내자. 옆집 엄마가 애를 어디 보내니까 내가 안 보내면은 뒤처진다 하는 그런 맹목적인 경쟁의식. 또 옆집에 뒤처진다. 그래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애들이 완전히 지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아이들, 들어온 아이들 교실에 들어가서 눈을 보면 눈이 희미해요. 초점이 없어요. 완전 정말 진정한 공부는 대학에서 해야 돼요. 진정 대학 4년간 피나게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초중고에서 지쳐서 무슨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까? 미국 대학은 대학 4년간 정말 피나게 공부합니다. 저희 아들아이가 코넬 다닐 때 새벽 2시까지 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간 자고 또 학교 가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공부량이 많아가지고 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강좌에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원어민 발음이 과연 필요한가? 자, 우리 언어 구조가 달라요. 우리는 이 우랄 알타이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몽고인이 우리나라 와서 한국말 배우면 액센트 없이 아주 잘한다. 미국 쪽, 유럽 쪽 이쪽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라틴어를 바탕으로 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자연스럽게 영어가 잘 돼요. 근데 우리는 언어 이 구조상 차이가 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어민처럼 할 필요가 있는가? 예. 영어는 그저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제가 소통 영어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국에 이제 갔을 때, 그때 인도 박사과정에서 인도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acid one을, put acid one in the beaker. acid one을 비커에 넣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acid one이 뭔가, acid, 산, one은 하나, 산 중에 하나를 알칼리 산 하나를 넣으라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aceton이, 에세톤, 손에 매니큐어 바르면 지울 때 쓰는 아세톤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음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때요? 라이팅을 잘하는 거예요. 리딩도 물론 잘하죠. 지금 유타 대학교의 석적 교수입니다. 또 한 친구 있었어요. 인도 친구인데. 얘는 먼저 아이보다는 조금 발음이 나아요. 그 친구는 유니버시티 오브 알라바마의 석적 교수예요. 셋 중에서 제 발음이 아마 제일 나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발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해서 알아듣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알아들으면은 상대방이 알아듣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걸 상대방이 알아듣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우리가 알아듣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영어이다. 자, 말하기, 듣기, 독해, 장문 있죠.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말하기, 듣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가장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가장 쉬운 거예요. 자,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영어 공부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참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미국 갈 꿈을 가졌어요. 우리 집이 전혀 미국 유학 갈 그런 경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가야겠다 꿈을 세웠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대학 4년간 또 유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해군 간부고생 시험을 쳐들어가서 4개월 훈련받고 해군 장교로 3년 복무했습니다. 그때도 또 미국 갈 준비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미국 군에 있는 동안에 전부 미국 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토플 시험을 딱 한 번 봤는데 제가 592점 받았어요. 그 당시 이공계는 450되면은 들어갈 수 있고 미국에 또 인문계는 500이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592점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죠. 그 당시는 미국을 뭘로 잘랐느냐, 못 가게 했느냐. 문교부 유학시험이라는 걸 잘랐어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나라 달러가 너무 귀한 때니까. 그래서 봄에 한 400명 지원하면 한 20명 패스죠. 가을에 한 400명 지원하면 20명. 1년에 한 40명 보내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교부 시험, 유학시험도 딱 한 번 봤는데 패스했어요. 여기에 이제 영어 시험이 나오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서머셋 모험의 서밍업을 읽었어요. 사실 그게 상경계에서 특강을 했는데 제가 슬쩍 가서 도강을 했죠. 서머셋 모험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서밍업 참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이게 지문이 굉장히 여기서 그 영어 지문이 나왔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썼겠어요. 물론 그 책을 안 봐도 저는 답은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유학을 시험 치고 그래서 제 군에서 제대함과 동시에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냐하면 자
그럼 영어를 또 귀가 트인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군에 들어갈 때까지, 군에 갈 때까지 이 귀가 트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라이팅, 리딩, 라이팅 이런 건 잘 하죠. 근데 이제 미 해군 진해 제가 복무했는데 군에서 미 해군 고문단이 거기 나와 있었어요. 그때 미 해군 준이를 사귀게 됐는데, 그래서 6개월 동안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집에도 가고 틈만 나면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6개월 지나니까 놀랍게도 귀가 트이고 입이 트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전혀 불편이 없게 미국 가서 공부하고 뭐 사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영어의 기본은 리딩하고 라이팅이다. 이걸 철저히 하고 해놓으면 듣고 말하는 것을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시켜라. 그러면 6개월 정도만 지나면 해결된다. 이건 제 경험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할 게 있어요. 그렇게 돈을 투입해서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과 돈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좋은 게 지금 더 있는데, 2강, 3강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 진정한 영어의 고수는 누구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라이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이팅을 잘하는 사람은 리딩도 잘 되죠. 이런 사람들, 이게 진정한 영어의 고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현재의 중등, 고등 영어는 어떻습니까? 현황을 한번 봅시다. 자, 학원 가잖아요. 그러면 문제 푸는 기술을 가장 하는 거예요. 문제 기술 푸는 기술. 왜냐하면 내신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대학을 잘 가니까. 꼭 1점, 2점에서 차이가 나서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러니까 문제 푸는 기술에 그저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보면은 문제를 위한 문제, 왜냐하면 변별력 있게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을 차이나게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도 이게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진정한 영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어 교육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가능한 집에서라도 영어 쓰는 환경을 조성을 하자. 집에서라도 틈만 나면 영어에 노출시켜라. TV를 보더라도 영어가 나오는 그 방송을 들어서 히어링을 자꾸 듣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을 읽어라. 영어로 된 책을 읽어라. 책 한 권을 정독하고 과연 지금 대학을 갑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안 하잖아요. 지문 읽고 문제 푸는 여기에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책을 한 권 읽는 게 아니라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그리고 많이 읽어가지고 거의 외울 정도로 읽어야 돼요. 제가 지금 소통 영어를 하고 있는데, 소통 영어 지난 다음에 유튜브에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 책 읽는 데 대한 이와 관련된 유튜브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강좌를 들으실 분 구독하셔서 들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라이팅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때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그 라이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훈련하는 데 따라서 대학 가서 그 결과가 나와요. 대학 가서 라이팅 훈련 잘 안 돼요. 그 다음 뭐가 또 중요하냐? 요즘 이 영어 공부 경향이 말이죠. 우리나라 보면은 애들 그러니까 말하기 이거 여기에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문법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문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축구의 룰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축구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는 우리 모국어는 문법 필요 없어요. 근데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법이 영어를 쓰는 에리나에 이제 그걸 우리가 구사하려면 룰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노력, 의지, 자기를 앞으로 임프루브 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되고, 부모가 뒷받침하는 그런 게 아우러져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때 영어 공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2강, 제3강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좌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